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교재 154페이지 첨부정보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오늘의 포인트는 첨부정보가 9가지 정도 되는 좀 많거든요. 그래서 쉬운 거부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분량이 작고. 그 다음에 이 첨부정보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등기 신청하러 갈 때 내는 종이에요, 종이.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맨날 보던 지도 요건데 오늘 요거를 조금 좀 구체화시킨 지도가 이건데 우리가 그동안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등기를 신청하러 가는지 사람을 공부했고 저번 시간에 이제 요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가 등기를 신청하러 갈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서류들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신청 정보까지 봤으니까 오늘은 요 첨부 정보 보면은 드디어 요 신청이 끝납니다. 요 신청이 제일 그래가지고 이제 나머지 얘네들만 좀 보면 돼요. 요것들. 그래서 오늘 뭐 볼 거냐면 요 첨부 정보. 그러면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신청서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첨부 정보가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쉬운 거를 먼저 좀 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제일 쉬운 애들이 뭐냐면은 요 4, 5, 6번이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먼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암기하실 때 요거부터 먼저 공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번부터 이제부터 차례차례 하나씩 교재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154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154페이지에 자, 요걸로 넘길게요. 컴퓨터로 넘겨야지. 손으로 넘기는 데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자, 내용이 좀 많죠. 자, 4절 첨부정보 요걸로 돌아와서요. 첨부정보 처음에 첫 번째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여기서 뭐 암기할 게 없고요. 요거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그야말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나왔었는데 등기 원인 정보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에는 매매, 증여 또는 교환 같은 것들, 공유물 분할 계약서라든가 이런 계약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용은 협의 성립 확인서 또는 재결서. 요거는 나중에 수용해서 나올 거니까 요 정도는 외워두라 그랬죠. 판결문일 경우에는 판결 정본이고 상속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라고 나중에 뒤에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유증은 유언증서, 가등기는 계약한다기보다도 예약을 한다 그래서 예약서고요. 말소 등기할 때 해지증서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이거 다 암기할 필요 없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상속, 유증, 수용, 그리고 매매는 계약서.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딴 거 여러분들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더 있고 그리고 하나만 더 소유권 보존 등기는 건축물 대장을 들고 가서 하는데 이거는 소유권의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이지 등기 원인 증서가 아니라는 거. 요거 알아. 이거 30회 때 나왔어요. 30회 때 요거의 시험 문제. 되게 굉장히 쉬웠죠. 요거. 자, 그래서 그냥 1번 쌍괄호 1번은 가볍게 등기 원인 증명서면 내가 아는 거 요거만 외우면 되는구나 해서 끝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155페이지에 이제 자, 방금 전에 우리가 154페이지에서 본 거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계약서거든요. 계약서.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계약서 중에서 계약서는 검인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검인을 받냐면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등기 원인 정보의 검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검인은 어떻게 받느냐면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계약서가 있죠. 계약서. 매매 계약서가 이렇게 있으면 요 계약서를 누구한테 갖고 가냐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갖고 가서 검인 도장을 쾅 받아요. 그럼 여기 도장으로 계약서 위에 검인이라고 찍힙니다. 근데 자, 일단 원칙을 알아두셔야 돼요. 원칙이 뭐라고요? 원칙이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자, 그러면 우리 표 155페이지에 본 거민 여부 요 표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거민을 왼쪽에 있는 게 안 받는 경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거민을 받는 경우인데, 보세요. 일단 거민 받는 경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매증교, 매매 증여 교환은 거민 받아야겠죠. 계약이니까. 자, 근데 소유권 이전 등을 하더라도 계약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가 대학 다닐 때 아주 착한 친구가 있었어요. 얼굴도 굉장히 하얗고 이렇게 마르고 샌님처럼 생긴 애인데 걔 이름이 뭐였냐면 경수였어요. 경수. 근데 이놈이 술만 쳐드셨다 하면 애가 정신을 못 차리고 완전히 진상을 부리는 겁니다. 진상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그냥 경수라고 안 부리고 얘라 이 진상아 하면서 진상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경수가 굉장히 진상을 부렸는데, 그런데 얘가 술만 먹으면은 남들하고 막 싸우고 그랬죠. 그럼 술 먹을 때 하는 권법 이름이 취권이에요. 취권. 그죠? 그래서 걔를 뭐라고 그러냐면 진상경수 취권. 따라해 보세요. 뭐라고요? 진상경수 취권. 제 친구 경수가 이랬어요. 자, 근데 요게 앞글자 따서 외우면 됩니다. 진은 진정명의 회복, 상, 경, 수, 취, 원인데 이 중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1번하고 2번하고 4번 요거는 알아야 돼요. 아무튼 근데 진상경수 취권, 진은 진정명예회복, 2는 상속, 3은 경매, 4는 수용, 취득 요거 얘네들은 소유권 이전이긴 하지만 계약이 아니잖아요. 요런 거나 계약. 그러니까 계약이 아니니까 거민 받는다 안 받는다? 거민 안 받는다. 뭐라고요? 진상경수 취권. 그리고 자, 국가 지자체가 거래 일방인 경우에는 거민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 토지를 사는데 요거를 국가가 산다. 그러면 거민을 안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민을 하는 목적이 뭐 아실 필요 없는데 건전한 거래 질서를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국가 지자체가 사는 경우에 뭐 그 해를 끼치는 일은 없겠죠. 요거 그래서 요 두 개. 그 다음에 자, 요거 알아두세요. 가등기하고 본등기하고 만약에 이 계약이 나눠져 있으면 본등기할 때 거민을 받는 거지 가등기할 때 받는 건 아닙니다. 가등기랑 본등기랑 나눠져 있으면. 그리고 자, 우리 앞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판결문 단독 신청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요. 자, 판결문에서 이행 판결의 단독 신청에서는 거민과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는 면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판결문, 이행 판결인 경우에는 당연히 거민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에서는 무허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택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거민을 안 받아도 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민 받는 거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할 때 거민 받는 게 아닙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거민을 안 받아야 되고 받아야 될 게 이렇게 많나요, 선생님? 외우기 힘들겠는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좀 힘듭니다. 이 거민. 이거.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잊어먹더라도 좋은데 제가 이렇게 진상경수 취권 있죠. 요거 하고요.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쉬운 거부터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쉬운 거부터. 그래서 지금 거민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 2번하고 3번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일 나중에 하고 먼저 4, 5, 6번을 먼저 기억을 하시면 어떻게든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거민은 그래서 방금 봤어요. 거민은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는 거민 안 받고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는 거민을 받는구나. 근데 원칙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원칙. 언제예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원칙을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막 혼동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다. 외우기가 쉬워요. 원칙을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제 거민까지 봤어요. 그러면 이번에 3번이 뭐냐면 등기 원인에 요구되는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서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요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라고 그러는 거는 등기에서 손해를 보는 자를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라고 하는데 요거는 등기 원인에 요구되는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서 있죠? 요거는 그게 아니라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거는 토지거래 허가증하고 그 다음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제3자의 허가 승낙 동의서가 이렇게 쭉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3번, 4번 같은 거 몰라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1번과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어느 때 받는지 그리고 농지에 거래할 때는 언제 농취증을 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요 두 개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증, 토지거래 허가 정보는 언제 내냐면요.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는 왜 받는 겁니까? 투기를 때려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경우냐면 일단은 요거를요. 먼저 좀 볼게요. 요 토지거래 허가는 자, 토지거래 허가. 자. 토지거래 허가증은 언제 받냐면요. 보세요. 이거는 유상에, 그러니까 무상이 아니에요. 유상. 돈이 서로 오가 가야 돼. 유상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유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계약을 하거나 예약을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변경이 가해지는 경우 그때 토지거래 허가를 처음에 받으라고 했어요. 왜? 요거의 목적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니까. 그런데 이 투기꾼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놈들이 이렇게 하니까 소유권만큼 강력한 권리가 뭐가 있냐면 지상권이 있습니다. 지상권은 영구히 설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소유권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지상권을 이제 설정해서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지상권, 유상의 지상권 설정, 그리고 유상의 지상권 이전, 요것들에 대해서 계약이나 예약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를 내라고 했는데 보세요. 여기 예약이란 말이 있으니까 만약에 본등기하고 가등기하고 서로 나눠져서 소유권 이전이나 지상권에 대한 설정 이전을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겠다? 그렇죠. 그 경우에는 예약으로 하는 거니까 가등기할 때 토지거래 허가 받는 거지 본등기할 때 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가등기랑 본등기가 나눠졌으면 그러니까 가등기할 때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투기를 때려잡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금 유상이라 그랬죠? 그러면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증여는 무상이죠. 그러니까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중에서 지료가 무료인 경우에는 무상인 경우에는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만 기억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원칙이 중요해요. 원칙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딱 보고 나머지를 외울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교재 가서 자,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유상 계약이나 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지상권 이전에 가등기를 신청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요게 있는데 이따가 표를 보시는 게 더 편합니다. 표를 보시는 게. 그 다음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농취증을 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농취증은 그냥 농지에 대해서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내야 돼요.
주로 법률 행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인데 이게 또 일정치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는 그래서 요 두 개를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요. 요 표를 보고 그냥 외우면 됩니다. 자, 일단은 아까 토지거래 허가부터 먼저 좀 보면 자, 증여하고 무상지류 지상권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제출 안 한다 그랬죠. 맞아요. 제공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할 때 낸다 그랬으니까 본등기할 때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제공을 안 하는 경우를 적어 놓은 거예요. 안 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똑같아요. 아까 진상경수 취권 있죠? 요 경우에도 제공을 안 합니다. 요 경우에도.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가 일방인 경우, 요거는 뭐랑 똑같아요? 아까 거민이랑 똑같으니까 공통적인 거니까 그냥 저절로 외워지죠? 자, 그리고 농취증 같은 경우에도 요 진상경수 취권은 똑같거든요. 요 경우에는 안 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농취증을 안 내는 경우를 표로 해놨는데 농취증을 안 내요. 진상경수 취권. 근데 요거는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는 국가 지자체가 그러니까 농취증을 왜 냅니까? 저 진짜 여기서 농사 지을 건데요. 그것 때문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는 건데 국가 지자체가 취득하면은 안 내도 돼요. 단 국가 지자체로부터 사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내야 됩니다. 그리고 농취증은 본등기할 때 내는 거지 가등기할 때 내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서를 제출했으면 제출을 안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요거 알아야 돼요. 집행력 있는 요건 둘이 공통인데 집행력 있는 판결문 그냥 뭐 집행력이 있다 없다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판결문에는 안 내도 됩니다. 요 토지거래 허가증하고 농취증은. 근데 아까 판결문인데도 내야 되는 거 있었죠. 어떤 거 있었죠? 거민과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는 내야 되잖아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증과 농취증은 집행력 있는 판결문의 제공시는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문에 얘네들은 안 낸다. 요 정도. 잘 안 외워지겠죠. 저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외울 게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나중에 봐야 돼. 대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따가 연습을 한번 할 건데 그걸 해야 돼. 원칙을 알아야 돼. 원칙. 지금 여러분들이 이 표를 외우다가 원칙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얘는 원칙을 알아야 돼. 아까 토지거래 허가 언제 낸다 그랬어요. 토지거래 허가는 언제 낸다? 그렇죠. 유상의 소유권 이전 또는 지상권 설정, 지상권 이전에 계약, 예약 변경하는 경우에 낸다. 그리고 농취증은 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 근데 예외적으로 이 경우에는 안 낸다. 그래서 요 표를 외워야 되는데 사실 이 표보다 원칙을 외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칙을 외우면 여러분들이 요 경우도 그냥 기억하고 요것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기억해야 될 거는 만약에 다 기억 못 하겠거든 진상경수 취권은 그냥 외워졌죠. 응? 근데 본등기 할 때 가등기 할 때 본등기 할 때인데 토지거래 허가는 본등기 할 때 안 내니까 우리 방금 전에 거민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농취증 배웠잖아요. 가등기 할 때 내는 건 토지거래 허가예요. 나머지 두 개는 뭘로 낸다? 본등기 할 때 내는 거다. 요거 하나는 좀 기억하시고 진상경수 취권 기억하시고 나머지 짜잘한 거 아까 위에서 봤던 요 짜잘한 거 있죠? 요 짜잘한 거는 나중에 천천히 외워도 되는데 원칙을 외워야 된다 했어요. 원칙. 거민은 원칙이 언제예요? 거민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칙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진상경수 취권이 안 냈었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좀 볼게요. 우리가 사실 요 2번, 3번이 첨부정보 중에서 외우기가 제일 좀 지저분해요. 외울 게 많아. 근데 4번, 5번, 6번부터는 되게 가볍습니다. 7번도 인감증명도 할만하고 8번은 좀 너무 디테일하고 좀 재미가 없어요. 9번도 그냥 단순 암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첨부정보는 2번, 3번만 끝나면 다 끝난 거예요. 4, 5, 6번을 한번 보자고요. 4, 5, 6번. 자, 우리가 이제 4번에 보면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주소를 언제 내면요? 밑줄 그세요. 자,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는 등기 권리자의 주민등록 등본, 등초본을 정보로서 제공한다. 단 신분증 사본은 안 돼요. 주민등록 등초본을 내야 돼요. 주소증명 정보로.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는 의무자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주소증명. 되게 간단하죠. 주소는 언제 낸다?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는 등기. 왜 그러면 이걸 내야 되느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주소증명 정보를 왜 내냐면 예를 들어서 김갑동이가 김필순이한테 돈을 빌리면서 을구에다가 이 김갑동이 부동산이 있어요. 을구에 김필순한테 저당권 설정 등기 해주려고 그런대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을구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김필순 앞으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공란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등기관이 저당권자 김필순하고 이렇게 적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 적어야 돼? 여기 주소도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나시죠? 여기 권리자의 표시, 성명, 주민번호, 그 다음에 요 주소를 적어야 되는데 그럼 이 주소가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누가 내야 되겠어? 김갑동이 내야겠어요? 김필순이가 내야겠어요? 당연히 김필순이가 내겠죠? 그래서 새로운 권리자가 되는 등기 권리자가 뭐를 내야 된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내야 돼요. 주민등록 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도 냅니다. 자, 그런데 하나 예외가 있는데 어떤 예외가 있냐면 자, 지금 이거는 저당권 설정해 주는 게 아니라 우용해라는 사람이 김필순이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소유자가 우용해죠. 얘 등기 의무자예요, 권리자예요? 등기 의무자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김필순 앞으로 해주면 등기 권리자, 새롭게 이름이 적히는 김필순 앞으로 당연히 김필순이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내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 누구도 내야 되냐면 요 등기 의무자도 내야 돼요. 아까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이때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김갑동은 낼 필요 없었어요. 등기 의무자.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이때는 의무자도 내야 되더라. 요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는 등기 권리자의 주민등록 등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자, 여기 밑줄.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는 등기 권리자가 얘가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한다. 단 신분증은 요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 밑줄.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 등기 의무자도 모두 제공해야 된다. 요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래는 등기 의무자는 안 내고 권리자만 내는 건데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 의무자도 내야 된다.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도면은 언제 내냐면요. 그냥 이거는 무조건 이것만 기억해야 돼요. 우리 용익물권은 어떤 부동산이 있을 때 일부에다가 이렇게 부동산 일부에다가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뒤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아마 민법 시간에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의 용익권에 관한 등기 밑줄. 그냥 도면은 이거만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를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보자면 요 쌍괄호 2번하고 쌍괄호 3번도 알아두세요. 하지만 1번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부동산 일부 도면. 2번은 뭐냐면 한 필지에 여러 개의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시에 도면 제공한다. 이건 뭐냐? 자, 어떤 건물이 있는데 어떤 토지가 있는데 요 토지 하나에 건물이 여러 개 있대요. 이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도면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도면을 제공합니다. 근데 요 두 개의 경우 건축물 대장을 제공하면 도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2번, 3번은 참고고 1번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일부의 용어. 이거 쉽죠? 그래서 주소하고 도면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대장 정보도 굉장히 쉬운데 대장 정보는 4가지 경우에 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멸실 등기,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표제부의 등기.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거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 여러분들 그 오랜만에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 지적법에서 항상 그렸던 건데 여기 대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소유권에 관한 거 그리고 소유권 이외에 관한 얘기 여기 부동산의 표시 그리고 여기 대장에도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없어도 소유권에 관한 내용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동산 표시가 기록되죠. 그러니까 등기를 신청할 때 소유권하고 관련돼 있으면 대장도 내서 비교를 해야 되고요. 표제부의 등기도 대장을 내서 항상 비교를 해야 되는데 소유권 등기는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보존 그리고 표제부의 등기는 멸실 등기하고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 있죠? 그거 할 땐 내야 돼요. 그래서 요거만 기억하시면 된다. 이 대장 정보도.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밑줄 소유권 이전 가등기 할 땐 내는 거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나 보존 등기 할 때 내는 거지 가등기 할 때 내지 않는다.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요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본 게 아까 2번, 3번에서 상당히 좀 2번, 3번에서 상당히 힘들었고 지금 4, 5, 6번은 쉽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부터 공략을 해야 된다고. 요 첨부소명 공부할 때는 쉬운 거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인감증명하고 8번, 9번인데 8번, 9번은 제가 사실 특히 8번은 설명을 제가 안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정규 학원에서는 그냥 시험에 안 나올까 봐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는데 이제 매매 목록만 보면 되는데 근데 제가 지금 뭐 어차피 시간 많으니까 우리 온라인 강의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8번. 근데 설명하는 그 수고와 그 난이도에 비해서 출제 빈도가 너무 떨어져요. 하지만 다 할게요. 일단 인감증명을 먼저 좀 볼게요. 인감증명. 인감증명은 요거. 자, 인감증명도 원칙을 알아야 되는데 원칙이 뭐냐면 자, 소유권의 등기명 소유자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소유자로 아시면 돼.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인감, 즉 소유자의 인감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느 경우냐? 한번 볼게요. 요거는 어느 때 내라는 얘기냐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감을 낼 때 인감을 내는 원칙을 기억하셔야 돼요.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내라는 얘기죠.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건물에 A가 B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줬대요. 자, 그러면 A는 소유자이면서 전세권 설정자이면서 B가 전세권자죠. 자, 등기 의무자가 소유자고, 그죠? 등기 권리자가 요 B죠. 그러니까 이땐 내야 돼. 전세권 설정 등기해 줄 때는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이니까 소유자의 인감증명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어때요? 만약에 전세권을 말소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말소 등기하게 되면 그때는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고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소유자인데 등기 의무자가 아니니까 안 내도 되고 얘는 등기 의무자지만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는 안 내는 거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자, 봐봐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이 B가 C한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하면 전세권자가 의무자고 C가 권리자죠. 낼까 안 낼까? 안 내. 왜?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의무자, 권리자가 소유자가 아니지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무슨 설정 등기는 인감을 내야 돼요. 근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는 인감을 안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기억.
그래서 인감증명이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인감을 물어보면서 사실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를 알아?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요거를 원칙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감증명 중에서 외울 만한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에 보면은 쌍괄호 2번부터 좀 나오거든요. 쌍괄호 2번부터 7번까지 나오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인감증명 제공하는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특히 봐야 될 거는 요 동그라미 1번 전자신청에서 사용자 등록할 때 인감을 제공한다 하고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협의소 공동상속인 인감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가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요거 할 때 인감 제공한다. 요거 하고 그리고 우리 제3자의 허가 승낙 동의서 가령 아까 잠깐 빼먹었지만은 우리 전대할 때 임대인이 승낙서 써줘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냅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고 그 다음에 요 5번이 사실 작년에 개정되는데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요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필증이 멸실되거나 또는 등기 필 정보가 없어서 아니 이거 그냥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등기 필 정보 아까 재발급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경우 확인 조서, 확인 정보, 공증 서명 가지고 가서 등기 신청했었잖아요. 그 경우에는 인감 증명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 등기 필 정보가 없어서 출석하거나 대리인이 한 경우 있죠. 그 세 가지에 내야 된다. 요 정도. 그 다음에 6번, 7번은 내용 자체를 기억하지 말고 그냥 이거 합필 어쩌고 분필 뭐 이 정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특히 3번이 제일 중요한데 1, 2, 3번하고 요 5번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5번 요거. 근데 이것도 자꾸 설명하면 이런 거 자꾸 선생님 왜 여기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를 분실할 때만 인감을 내야 돼요? 왜 그래요? 이거 물어보시는 사람들 꼭 있어요. 제발 좀 안 물어보고 그냥 외우면 안 될까요? 근데 이거를 설명드리면 보십시오, 여러분들.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필증이나 등기필 정보랑 똑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멸실됐을 때 인감 증명 내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 소유권이라고 넣어봐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건 안 냈건 인감 증명 내야 되죠. 왜? 아까 우리 원칙에서 배웠잖아. 소유자가면서 등기 의무자면 인감 증명 내야 되는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고 쓴 거는 등기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를 잊어버린 자가 소유권이면 저절로 인감을 내라고 법 규정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굳이 소유권자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요거 원칙이 중요하고요. 인감증명은. 그 다음에 1, 2, 3번은 외워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하나도 안 나왔어. 나중에 뒤에서 나옵니다. 뒤에서. 그래서 요거는 저절로 제가 암기하게 해드려요. 저절로 외울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요거는 체크만 해두시고 6번, 7번은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3번에 요것도 사실 작년에 개정됐었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3번은 그냥 적어놓긴 했는데 안 보셔도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는 몇 페이지냐? 8번은 요거는 157페이지. 아니다. 요게 158페이지네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하고 매매 목록이 있는데요. 자, 이것도 사실은 좀 깊게 들어가면 상당히 피곤한 내용을 좀 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요거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요거 제가 그래 저기 어차피 우리 온라인으로 하니까 제가 지금부터 좀 깊은 거 제가 원래 잘 시험에 안 나올 만한 거는 안 건드려 주거든요. 왜냐면 학생들한테 많은 거를 안 가르쳐 주는 게
강사의 그 책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한번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명 듣다가 도저히 모르겠다 싶으시면 귀를 막거나 넘기셔도 상관없어요. 아셨죠?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제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요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요거는 언제 하냐면요. 요거는 등기 원인이 매매가 아니라 매매 계약서로 매매 계약서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근데 왜 선생님 그러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매매 계약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왜냐면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도 등기 원인 증명서가 매매 계약서가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판결문에서 기억나시죠? 판결문에서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판결문이었는데 등기 원인은 법률 행위인 매매가 적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 판결문인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매매 계약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시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요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매매 계약서와 소유권 이전 매매 계약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할 때 이때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부동산의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동산의 가액이 뭐 1억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신고 필증에 뭐 어떤 부동산이 근데 만약에 부동산이 이렇게 A 부동산이 있고 B 부동산 두 개다. 그런데 A 부동산은 2억이고 B 부동산은 3억이다. 이렇게 되죠. 부동산이 두 개나 아니면은 한 사람의 부동산은 하나라도 지분을 이전해서 여러 사람 수인과 수인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요. 매매 목록이라는 거를 작성하거든요. 매매 목록. 자, 근데 매매 목록을 작성할 때 이때 요 A 부동산은 2억이고 B 부동산은 3억이다 하고 매매 목록에도 가액을 적어줍니다. 그러면 등기를 할 때 매매 계약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신청한 신고 필증을 내야 돼요. 등기소에. 그러면 등기관이 요 신고 필증을 딱 보고 우리 등기 요렇게 되다 보면 여기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있죠? 어디냐면 아까 우리 이거 볼까요? 어디냐면 여기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어디서 여기 소유권자 이렇게 적히는데 사실 소유권 이전 등기면은 여기 밑에 가액 3억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적어줘야 되는데 여기 신고 필증에 가격 나와 있죠. 그래서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신고 필증은 1억이라고 적어줘요. 근데 요 매매 목록이 있는 요 부동산 있죠. 요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여기에 있는 거래 가액을 적는 게 아니라 여기 매매 목록 보면 3호 이렇게 매매 목록 번호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매매 목록 3호라고 적지 가격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엔 나왔는데 요즘엔 안 나와요. 매매 목록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거래 가액을 적는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왜? 안 적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등기에다 거래 가액을 적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006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된 거 있죠? 2006년 1월 1일 계약된 이후에 계약된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매
매매 계약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만약에 본등기하고 가등기로 나눠줬을 때는 본등기 할 때 그때 가액을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등기 할 때 적어야 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죠? 가등기 할 때는 틀리고. 그죠? 요 매매 계약서를 만약에 판결문에서도 낸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판결문. 매매가 등기 원인으로 기록된 판결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다고. 근데 사실 이건 너무 디테일한 거니까 봐봐요. 괜히 들었다고 후회되지. 후회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교재로 돌아와서 교재로 돌아와서 부동산 신고 필증은요.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내용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드린 내용이 다 있는데 중요한 건 그냥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매매 목록 중에서 밑줄 그세요. 2개 이상의 부동산일 때 매매 목록을 내는 거야. 그리고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에는 매매 목록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 가액을 등기하는 경우 막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밑줄. 매매 목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거래 가액 대신 매매 목록 번호를 적는다 그랬죠. 이 정도. 그리고 거래 가액 등기 아까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그죠? 가등기 시에 제공하지 않고 본등기 시에 제공하다. 요 내용. 요게 사실 부동산 신고 필증에 굉장히 끝까지 깊게 들어간 내용이에요.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법인과 비법인의 첨부 정보가 있어요. 법인과 비법인의 첨부 정보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을 한다. 요 정도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비법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할 정보는 뭐가 포인트냐면요. 요 1번이 포인트입니다. 요게 잘 나와요. 비법인이 등기 의무자 별표.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 사원 총회 결의서를 내야 된다. 자, 사원 총회 결의서는 뭐냐면 비법인의 구성원들을 우리가 사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원들이 의무자라는 거는 토지 같은 거 팔 때죠. 팔 때. 살 때는 좋은 거잖아요. 어떤 부동산을 살 때는 이렇게 회의 안 하는데 팔아먹을 때는 야, 너 그거 왜 팔어? 라고 하면서 사원 총회 결의서를 내야 된다. 근데 요 등기 권리자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등기 의무자일 때 사원 총회 결의서를 낸다. 그리고 2번도 여러분들 좀 알아주세요. 대표자나 관리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내는데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요게 비법인에 관련된 내용에서 요 2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3번, 4번은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요 8번, 9번 정도 요거 됐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밑에 그 다음에 요 첨부 서류 총 정리한 거를 보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여기 있는 서류들 있죠. 이런 거 낸다 안 낸다를 좀 연습할 수 있게끔 제가 대한민국에선 유일하게 저만 이걸 해놨어요. 요거를 연습하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저하고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어떤 연습을 해보냐면 자, 저하고 지금 연습 이게 여러분들 대답을 할 수 있나 한번 봐봐요. 자, 여기 어떤 토지가 있어. 여기 토지가 있는데 요 토지의 일부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지상권 설정하려 그래요. 자, 근데 이제부터 보자고요. 일단 이 계약서에다가 검인 받아요, 안 받아요? 검인? 안 받죠. 왜? 왜냐면 원칙이 뭐였어요? 원칙이 검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지상권 설정 등기하니까 검인 안 받죠.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래요.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증 낸다 안 낸다? 낸다.
그죠? 이게 무상의 지료면 안 내도 되지만 요 지상권 아까 토지거래 허가는 언제 낸다 그랬어요? 유상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이전, 지상권 설정에서도 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증 내야 되고 만약에 이게 토지거래 허가증 아니고 만약에 농지라고 그래. 농지. 농지면은 지상권 설정할 때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왜? 농지증도 이거 언제 낸다 그랬어요? 농지증도 이거 농지를 소유권 이전할 때 내는 거지 지상권 설정할 때 내는 게 아니잖아요. 원칙을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주소증명정보는 낸다 안 낸다? 낸다. 왜? 주소증명정보는 누가 낸다 그랬냐면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는 등기에서 등기 권리자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세요.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할 때는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잖아요. 새로운 권리자가 나온다는 게 등기에 이렇게 새로 이름이 적히는 사람들 있죠.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할 때 새로운 권리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것도 내는 겁니다. 주소 증명 정보. 자, 도면 내야죠. 왜? 토지 일부에다가 용의권 설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면 낸다. 왜냐하면 요거 용익물권을 일부에 설정했죠. 그죠? 이게 원칙이잖아. 대장 정보 내요, 안 내요? 안 내지. 왜? 대장 정보는 언제 낸다고 그랬어요? 요거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보존, 그 다음에 멸실 등기와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요때 낸다고 그랬죠. 가등기 때 안 내고. 인감증명은 내요, 안 내요? 인감증명 낸다. 왜? 지상권은 자, 요거는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해 줬죠? 그러면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니까 인감 낼 거예요. 8번, 9번은 뭐 볼 필요도 없이. 좀 연습이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 대답 거의 못했을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상권은 연습했고 한 두 개만 한번 좀 더 해볼까요? 자, 이거를 왜 하냐면은 우리 뒤에 가면 나중에 이게 제 책은 좀 덜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일반 다른 교재 보면 나중에 뒤에 가면은 저당권, 지상권 막 그런 거 배울 때마다 이런 서류를 낸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나와. 그거 모아놓으면 한 3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볼 필요 없어. 왜? 여기서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니까. 자,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무슨 등기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어떤 건물에다가 토지라고 할게요. 토지에다가 소유권 보존 등기 하려고 합니다. 거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 왜? 소유권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이거 소유권 보존 등기잖아요. 안 받죠. 자, 토지거래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왜? 토지거래 허가도 소유권 이전 등기, 지상권 설정 이전인데 소유권 보존이니까 안 받죠. 농지도 안 받겠다. 왜? 소유권 보존 등기니까. 그죠? 주소 증명 정보는 이거는 내야지. 왜? 보존 등기할 때 새로운 권리자 나온다면서요. 내야 되고. 도면은 요 건물에 토지에 건물 2개나 구분 건물을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땐 내야 돼요. 내야 돼. 그거는 기억하시고. 대장 정보는 낸다 안 낸다? 내야지. 왜?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내야지. 그죠? 인감증명은 안 내지. 왜? 이거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단독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낼 필요가 없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다시 자,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뭐 할 거냐면 여기 토지에다가 저당권 소유자 A가 B한테 저당권 설정해 줬답니다. 저당권 설정. 자, 저당권 설정 등기. 거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내는 거잖아요. 저당권 설정이 안 돼. 토지거래허가 농지증 다 안 낸다. 왜? 토지거래허가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이전인데 둘 다 아니죠. 오케이. 농지증도 소유권 이전 아니니까 안 낸다. 주소증명 정보는 낸다. 왜? 설정 등기하면 새로운 권리자 B 나오니까. 그죠? 그 다음에 도면은 안 낸다. 왜? 용익물권 일부인데 낸데 얘는 용익물권도 아니고 이런 저당권은 토지 일부에 설정이 안 돼요. 대장 정보도 안 낸다. 왜? 이게 아니잖아. 소유권과 표제부 등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감증명은 요거는 내야지. 왜냐하면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저당권 설정해 주니까. 오케이, 됐어요? 좋았어.
자,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하면 나중에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편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 오늘 배운 내용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웠죠. 그래서 원칙은 기억하셔야 되는데, 먼저 쉬운 거 4, 5, 6번을 먼저 공략한 후에 그 다음에 인감을 좀 보시고요. 8번, 9번은 좀 성가시면은 안 봐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거민과 농치증을 정복하면은 그러면 천부정보를 쉽게 정복할 수 있어요. 요게 만약에 그 세세한 거 외우기 귀찮으면은 제발 부탁이니까 원칙이라도 외워두세요. 원칙하고 진상경수치권은 재밌으니까 외워지잖아요. 그거라도 좀 외워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아셨죠? 네, 교재 160페이지 보시면요. 자, 핵심 체크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죠. 않는다니까 틀렸네. 그죠? 소유권 이전 등 원래는 등기 권리자만 내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 등기 의무자도 내야 된다 그랬어요. 2번.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 제출해야 되죠. 이거 맞죠? 오케이. 3번. 전세권의 설정 범위가 건물 전부래요. 그 경우에는 도면을 제공하지 않잖아요. 일부일 때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어. 자, 4번.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이 신청하는 경우 일괄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이거 저번 시간에 우리 신청 정보에서 배운 거예요. 그때는 문제를 안 풀었죠. 왜냐면 요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하고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부러 제가 여기 뒤에다 뺐어요. 이거 저번 주에 배웠던 내용. 그 다음에 5번. 등기 원인 증서가 집행력 있는 판결문인 경우에 거민은 받아야 되죠. 거민이 아니라 어떤 거? 농취증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이것도 틀렸고. 자, 거민과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는 판결에서 면제가 안 됩니다. 6번.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신청 시 그 등기 원인 증서인 매매계약 해제 증서에 거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거민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내는 거예요. 계약을. 근데 요거는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하는 거죠. 이때는 내는 거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지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할 때 거민 받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7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동일 지번상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일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 건물에 반해서는 별도로 거민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와 건물이 있을 때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받았으면 건물은 받을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자, 8번.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 정보를 요하지 않는다. 자, 요 문제도 요런 문제가 되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등기필 정보를 요하지 않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는 단독 신청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라 그랬죠. 유증은 근데 공동 신청이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 내야죠. 그러니까 틀렸죠. 그죠? 등기필 정보를 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동 신청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공동 신청이면 등기필 정보 내고 단독 신청이면 안 내고 그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오케이. 자, 오늘은 우리가 첨부 정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드디어 이제 신청의 내용이 다 끝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접수 부분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할 건데 오늘 그 첨부 정보는 말씀드렸듯이 쉬운 거부터 먼저 보시고 거민과 농취증, 토지거래 허가는 좀 복잡하잖아요. 그건 나중에 보는 그런 현명함을 좀 여러분들이 갖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